우리가 20세기 예술을 얘기할 때 정말 이 사람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바로 모든 규칙을 부숴버리고 예술의 정의를 완전히 새로 써버린 남자,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혁명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피카소는요, 이미 전통적인 예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뭐랄까, 신동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1881년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정말 어릴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다고 해요. 아버지가 미술교사였는데 아들의 천재성을 아주 일찌감치 알아본 거죠. 이게 진짜 믿기 힘든 얘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13살에 이미 라파엘로처럼, 그러니까 르네상스 대가들처럼 정밀하게 그리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에게 전통적인 그림은 더 이상 도전할 과제가 아니라 좀 지루하고 벗어나고 싶은 정답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 지점, 이 불만족이 그의 위대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냥 보이는 걸 똑같이 그리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어떤 새로운 눈을 간절히 원했던 거죠. 물론 이런 거대한 혁명이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진 않죠. 피카소 역시 자기만의 예술적인 언어를 찾으려고 깊이 탐색하는 시기를 거칩니다. 바로 그의 감정이 캔버스의 색깔을 온통 지배했던 시기, 청색시대와 장미시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색깔로 감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청색시대에는 친한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찾아온 깊은 슬픔을, 그리고 장미시대에는 새로운 사랑과 함께 찾아온 삶의 따뜻함을 담아냈거든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전통회화라는 틀 안에서 싸우고 있었던 셈이죠. 슬픔과 사랑, 이런 감정들을 색으로 표현했지만 피카소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는 형태 그 자체를 부숴버릴 방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파리의 한 박물관에서 예술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영감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1907년 파리의 한 민속 박물관에서 그는 바로 이 아프리카 가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단순히 대상을 똑같이 베끼는 것 이상의 어떤 힘,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과 정신을 담아내는 아주 원시적인 에너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찾던 해답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큐비즘의 핵심 아이디어인 거예요. 더 이상 화가는 한 자리에 가만히 서서 대상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죠. 동료였던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그는 대상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본 모든 모습, 심지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한 화면에 쏟아부으려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를 시작한 겁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대상을 조각내서 기본적인 도형으로 다시 만들고, 둘째,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셋째, 형태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화려한 색깔은 일부러 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큐비즘의 본질입니다.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렸다면 오른쪽은 아는 대로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머리와 감각으로 파악한 현실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혁명적인 예술 언어가 그냥 머리로만 하는 예술놀이였을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피카소의 큐비즘은 곧 20세기의 가장 끔찍한 비극과 만나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고발을 담은 걸작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1937년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독일 나치 공군이 게르니카라는 작은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 끔찍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이 사건은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정말 잔혹한 행위였어요. 그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민간인을 향한 대규모 공중폭격이었거든요. 이 소식에 피카소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피카소는 붓을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힘없이 죽어간 희생자들의 비명을 이 거대한 캔버스에 담아내기로 결심하죠. 가로 길이만 거의 8m에 달하는 이 크기 자체가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결과물, 게르니카입니다. 이 그림이 왜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큐비즘이라는 그의 혁명적인 스타일이 전쟁의 참상을 표현하는데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부서지고 뒤섞인 그 혼돈의 순간을 담아내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언어는 없었던 거죠. 그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 상징들이 숨어 있어요. 창에 찔린 말은 고통받는 민중을, 죽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는 모든 비극의 보편적인 상징이죠. 천장에 달린 저 전구는 마치 폭탄의 선광이나 차가운 신문실의 조명 같기도 하고요. 큐비즘은 이 모든 상징들이 한 화면에서 마치 비명처럼 동시에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하지만 피카소의 혁명은 큐비즘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가장 일관된 특징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바로 변화 그 자체였거든요. 그는 평생 5만 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그에게 창작은 그냥 숨 쉬는 것과 같았던 거죠.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 도자기, 무대 디자인까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예술로 바꿔놓는 연금술사 같았어요. 그의 예술 여정을 보면요.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부수고 다시 만드는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절대로 하나의 스타일에 안주하는 법이 없었죠. 이 모든 변화를 합친 게 바로 피카소라는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한마디가 그의 예술 철학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현실을 따라 그리는 대신 상상력으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피카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잘하는 것, 익숙한 것에 머물지 않고 나만의 새로운 언어를 찾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부술 용기가 있느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